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엔비디아를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지금 기술주들이죠.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이 혹시 예전에 2000년 닷컴 버블의 재현인가? 그래서 AI 버블이 일어나서 AI 폭락이 오는 거가 이런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 미국 반도체를 위협하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음모론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뭐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엔비디아가 뭐 900달러 넘었다가 계속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800달러 부근에서 뭐그 CEO들이나 이런 고문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지금 내부자들이 매도할 때가 보통은 고점이었거든요. 테슬라도 그렇고.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게 갑자기 또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이제는 AI 관련 이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걱정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ASML이 지금 1분기에 매출 수주 부진 그리고 뭐 아까 말한 대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지금 실적이 안 좋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다른 기술주들 실적 나오기 전에 테크주들 실적 나오기 전에 미리 이제 물량을 정리해야겠다.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물량을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엔비디아 주식이든 아니면 반도체 주식을 던진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급락을 했죠. 반도체 이 섹터 여기 보시면은 급락을 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런 기술주들, 넷플릭스 이런 기술주들 위주로 급락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닷컴 버블의 시즌 2 아니냐, 재현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TQQQ, 그러니까 나스닥 3배 레버리지 TQQQ도 일주일 증감률 보니까 17% 마이너스 됐고요. 수익률 보니까. 그 다음에 SOXX는 일주일 수익률 보니까 5일 수익률 보니까 28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급락이 나오면서 제 속슬 계좌 있잖아요. SOXL 계좌는 16%로 내려갔다. 이제 마이너스로 다시 전환했다. 근데 TQQQ는 아직 마이너스는 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이거 투자할 때 패배 레버리지 속슬 한번 볼까요? 속슬 보시면 16달러 찍었다가 30달러까지 내려오는 거 보시죠. 거의 반토막 나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투자할 때 몰빵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런 등락이 있으니까 분할 매수 하셔라. 제 말이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TQQQ도 보면은 64달러 찍었다가 49달러까지 갑자기 급속도로 빠집니다. 그래서 3배 레버리지가 무서운 게 만약에 닷컴 버블이 온다고 하면 진짜 엄청나게 빠져버리니까 이 복구하는데 닷컴 버블이 15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진짜 더 복구가 안 됩니다. 3배 레버리지는. 그러니까 저는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비중에서 10% 미만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한 번에 훅 갈 수가 있다.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닷컴 버블인지도 몰라요. 닷컴 버블 시즌2가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AI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메타버스나 아니면 우리 예전에 VR, AR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메타버스 그다음에 이런 거 NFT 뭐 이런 거 유행할 때 결국은 그렇게 신기술처럼 이렇게 처음에 우리한테 왔지만 결국 거기서 어떻게 물건이나 어떻게 상품을 생산해내서 그거를 뭐 소비자들에게 팔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챗 GPT나 뭐 이런 서비스 뭐 오픈 AI 서비스들이 구독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엄청난 실적을 불러일으킬 거다 이렇게는 아직은 조금 물음표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은 뭐 그런 걸로 많이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우려감이 생기는 거고 반도체 주식이란 게 반도체 이 섹터라고 하죠. 반도체 이 산업이 원래 이렇게 리듬을 타요. 지금 보면은 저번에 엔비디아 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잖아요. 그게 아마도 고점일 수도 있다.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을 때 그때 고점을 찍고 쭉 계속 하락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삼성전자도 최대 실적을 나온 다음에 10만전자 찍고 10만전자까지 못 갔나? 9만전자까지 찍고 계속 내려왔었잖아요. 6만전자, 5만전자까지 내려왔나요? 여튼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란 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이 고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계속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내려가다가도 최악의 실적을 찍으면 그때부터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도체 투자할 때는 너무 뭐 이렇게 확신을 갖고 투자하지 마셔라. 그리고 지금 뭐 오른 거 보면은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지금 S&P 500도 계속 꾸준히 오르면서 125일 이동평균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이격이 벌어졌다가 이제 조정하면서 거의 내려왔는데 이격을 좁히려고 지금 보면 S&P 500 인덱스도 지금 3월 28일 고점에서 지수가 300포인트나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이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랠리 때 이 닷컴 버블 랠리라고 하죠. 닷컴 버블 시기에 랠리가 쭉 보면은 몇 년이죠. 이게 5년 동안인가? 5년 동안 나스닥 그냥 차트는 나스닥 지수는 500 올랐고요. 나스닥 100은 1050% 올랐습니다. 이렇게 5년 만에 엄청난 상승을 거뒀다가 단 2년 만에 80%가 빠졌다. 80% 이상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은 3배 레버리지는 거의 다 죽는다. 이렇게 빠져놓고 이걸 회복하는데 전 고점을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루한 구간 동안 계속 고통을 받으셨다. 그래서 누누이 말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내려왔다가 만약에 3배 레버리지를 투자하는데 이 내려왔다가 계속 15년 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냥 분할 매수 했으면은 또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3배 레버리지는 이 분할 매수가 누누이 말하지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몰빵을 했었으면은 여기 올라왔어도 수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가장 중요하고 길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3배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튼 만약에 이게 지금 AI 버블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5년이 아니면은 뭐 10년 아니면 길게 우리 뭐 5년도 못 참잖아요. 5년이 걸릴 수도 있다. 고점까지 오는데 5년이 걸릴 수도 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죠? 지표로 보면은 진짜 위험하다는 시그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시그널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개인들이 이 투자하는 비중 있잖아요. 투자하는 비중이 닷컴 버블만큼 올라왔다. 이 투자 비중이 개인 투자 비용이 닷컴 버블만큼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위험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재 비교해서 나스닥 100이랑 원자재랑 이렇게 비율을 비교해 봤는데 고점이 지금 예전 닷컴 버블 고점과 거의 똑같이 올라왔다. 그래서 그 고점을 찍고 지금 2월 24일이죠. 2월 24일 날 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그게 닷컴 버블이랑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S&P 500 배당금보다 4배가 더 높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닷컴 버블 이후 최고치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지표로 보면 뭐 이렇게 때려 맞추게 하면은 닷컴 버블처럼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매그니피션트라고 하잖아요. M7 종목들 7개 종목들이 현재 기록적인 3천억 달러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엄청나다. 잉여 현금이 45%나 22년 이후 급증을 했다. 이걸 보면은 현재 현금 잔고도 지금 코스트코 시가총액과 같은 규모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다. 여기에 너무 많이 몰렸다. 기술주 특히나 대형주 7종목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 이것도 고점일 수가 있다. 제가 그냥 주식 철학으로 봤을 때, 주식의 역사로 봤을 때 어떤 아무리 뭐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고 해도 그 기술이 과열이 되면은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쏠리고 버블을 만들어내거든요. 예전 튤립 버블도 그렇고 AI가 아니라 닷컴 버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버블이 있었을 때 다 거기에 돈이 몰리고 그다음에 버블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버블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내려왔을 때는 또 기회죠. 그래서 내려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째려보시고 서서히 매수 들어가시고요. 원자재만 봐도 구리 가격이 이제는 전 고점까지 거의 올라왔다. 구리도 계속 갑자기 살아나고 있거든요. 구리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결국 공장이 돌아가는 거고 산업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들이 살아나면서 원자재 값이 계속 이제는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중국의 지금 GDP 성장률을 보니까 5 나왔거든요. 1분기 GDP 성장률이 5.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공장이 돌아가면서 원자재도 이제는 더 많이 쓰이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뭐 무역 장벽을 세우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원자재는 오르고, 그다음에 유가, 뭐 지금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유가도 또 오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또 안 잡힐 수가 있다. 뭐 2% 얘기하지만 2%까지 안 갈 수도 있고요. 설령 2%가 간다고 해도 또 더 인플레이션을 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뭐 지금 보면은 연 6.5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얘기는 지금 뭐 중국이 살아나고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또 가중될 것 같으니까 뭐 일단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복선을 깔아 놓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올릴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몬 회장도 뭐 8.5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도 JP 모건의 회장인데 아예 근거 없는 소리를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 제이미 다이몬 회장도, JP 모건 회장도 어떤 이런 섹터를 보면서 8.5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뭐 금리 인하가 금방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TMF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ASML이 매출의 절반이 중국 매출이다. 근데 지금 중국을 계속 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봤을 때 저는 중국에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는 다시 미국의 위협으로 전가될 수가 있다. 그래서 AI 버블이 중국 때문에 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거든요. 왜냐? ASML도 지금 수출을 못하게 이렇게 막으니까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했거든요. 중국 판매액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형 노광 장비를 많이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신형 노광 장비를 수출을 해야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구형을 오히려 많이 수출을 해서 이거는 냉장고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용 반도체 제조에 쓰인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밖에 이렇게 수출을 못했다.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가 중국 내 수출이 잘 못됐기 때문에, 이게 규제한다고 구형 장비만, 신형 장비를 수출을 못했기 때문에 ASML 실적이 잘 안 나온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웨이에서, 그리고 뭐 미국은 반도체 제재를 하면서 하웨이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웨이는 꿋꿋이 중국 내에서 계속 살아나고 있고, 이제는 퓨라 70 시리즈라고 해서 새로운 또 이제 스마트폰을 내놨거든요. 이 스마트폰을 내놨는데 이 스마트폰을 지금 까보니까 이렇게 또 예전에 아까 메이트 60 그것도 다시 분해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뭐 7나노가 나왔다 뭐 이렇게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 이거 중국이 개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지금 이제 이거 퓨라 70도 이제 이렇게 하웨이의 폰을 다시 또 이렇게 해체를 해보니까 대충 보니까 거의 뭐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공급망이 거의 하웨이 뭐 최신 플래그십은 이제는 100% 이제 중국산화가 됐다. 자기 국내 핵심 부품들을 사용하게 됐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제 거의 다 100%가 됐다고 하거든요. CMOS, 그 다음에 SoC 포함 CPU, GPU, PMIC, 베이스밴드, D램, 낸드, OLED, 쿤닌 유리 뭐 이런 게 이제는 중국산화, 자기네 자국산화가 됐다. 그래서 참 이게 걱정이다. 이제 그래서 서구 언론은 애플이 생산을 인도로 옮기는 대신에 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무서워지고 있구나. 예. 이제 중국이 이 반도체 굴기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중국을 죽이려고 반도체 이런 규제를 했지만 오히려 중국 자체로 자립심을 더 커지게 하는 이런 부작용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따가 자연스럽게 다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뭔가 미국이 제재를 했던 게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점점 돌아가는 것 같다. 반도체 제재가 점점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오고 있다. 지금 보면은 퓨라 지금 하웨이폰은 이제 위성통신까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요 스펙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512GB, 1테라 뭐 이런 거, 램도 뭐 12 뭐 이렇게 나와 있고 16, 1테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격도 나와 있고 이렇게 계속 뭐 발전돼서 이런 성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문에 따르면은 뭐 하웨이의 퓨라 70폰은 뭐 여러 가지 뭐 DDR5, D램 뭐 칩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최초의 휴대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장비들이 거의 다 이제는 자국산화를 했다. 이게 참 무서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써 있는 이런 장비들을 다 이제 자국산화하고 있다. 이 부품들을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게 점점 무서워진다. 그리고 아래 이렇게 생산하는 부품 업체들도 결국은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여기에는 더 이런 좋은 작용으로 해버렸다. 왜냐? 미국이 이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여기에 자립심을 키우면서 얘네들이 이제 돈을 받아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 시장을 포기해 버렸으니까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무서운 거는 중국은 지금 매일 30억 개의 칩을 생산했으며 1분기에는 1000억 개의 전년 동기 대비 10%가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 지금 반도체 생산량이 10%가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이게 전기차에 10%가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17%가 들어간다.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진다. 중국은 이제는 점점 반도체 생산도 늘리고 그 다음에 범용 반도체는 이제는 거의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최첨단 반도체는 못 만들지만 범용 반도체는 만들 수 있고요. 아까 하웨이폰이 지금 우리에게 충격을 준 게 이제는 자국산화가 거의 핵심 부품들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웨이에서 지금 반도체 제조 산업에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R&D 센터를 지금 이렇게 진다고 하거든요. 초대형 R&D 센터를 지어서 이렇게 상하이에 지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이걸 지원을 해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하웨이가 대규모 반도체 장비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R&D 센터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무섭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특히나 ASML 네덜란드 장비업체 ASML이 독점 공급하는 EUV 장비 노광 장비죠. 노광 장비를 비롯한 미세 공정 장비의 확보가 어려워지자 이제는 자국산화 하겠다, 자체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2조 2,6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 캠퍼스를 조성해서 역대 최고 수준인 뭐 전체 매출의 23 여기를 R&D에 지출할 것이다. 31조 원.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지출을 해서 결국 이렇게 자원과 인력을 이렇게 계속 투입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점점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위에서 계속 엔지니어들 있잖아요. ASML 출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뭐 이런 데랑 TSMC, 인텔, 마이크론 등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엔지니어들도 거의 뭐 2배에 달하는 급여를 제시하고 계속 채용을 하고 있다. 스카웃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웨이가 반도체 장비를 이용해서 R&D 센터에서 노광 장비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지금 ASML이 노광 장비의 90%를 공급 중인데 이거를 이제 하웨이나 중국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을 해낸다고 하면은 이 중국 시장은 이제는 ASML이든 아니면은 다른 뭐 반도체 회사들이죠. 뭐 삼성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국 반도체들도 그렇고요. 여기에 이제 시장을 뺏기게 되는 거다. 이 시장은 이제는 놓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을 망하게 하려고 계속 미국이 제재를 했지만 뭔가 지금 돌아가는 판은 오히려 미국이 다시 반격을 받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 제재를 21년부터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 제재를 발표하고 제재를 시작했거든요. 1년부터인가. 일단은 뭐 유럽이랑 각국 뭐 나라들 있잖아요. 각국 나라들이 함께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자. 중국 기술을 여러 가지로 제한을 해서 제재를 해서 개발을 제한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억제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우리가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은 지금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혁신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국과 유럽이 이거를 막는다고 해서 과연 막아질 수가 있을까? 이 뭐 스카웃도 하고 이렇게 사적으로 하는데 이게 전쟁도 아니고 이런 걸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이것도 막아진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뭐 유럽에 그래서 뭐 다른 방법으로는 뭐 유럽의 반도체 장비 아까 ASML의 노광 장비 이런 거를 수출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괴롭히는 것도 순간이고 계속 평생 그거를 괴롭힐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결국은 미국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더 혁신을 해 나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지금 중국의 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발목을 잡고 계속 괴롭히는 모습이 뭔가 미국 자체적으로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된다는 그런 반증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런 지금 미국이 잘 나가고 중국을 잘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마치 지금 오히려 미국이 반칙하는 것처럼 계속 유럽과 힘을 합쳐서 중국을 왕따시키고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잘 안 통하고 있고요. 미국 자체적으로도 이 기술 개발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좋은 태도는 뭐냐면 미국과 유럽이 손을 잡고 중국이 지금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기술 혁신을 이루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조금 저는 생각했을 때 뭔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계속 중국의 기술 혁신을 막는다고 하면 막을 수 있을까? 막는다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이런 표현인데, 그리고 미국이 필요하다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유럽과 힘을 합쳐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기술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건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계속 미국을 제재하고 못하게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과연 이게 막아질 것인가? 저는 조금 그게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기사도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AMD나 인텔 이런 CPU들을 능가하는 게 생겨서 이제는 외국 CPU들을 퇴출하겠다.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 퇴출한다고 해서 인텔과 AMD가 급락을 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뭐 한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야, 중국 애들이 뭘 만들겠냐, 짝퉁 아니냐, 저렇게 비아냥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뭐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실력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소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해외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밀어내고 이제는 중국산 이런 소프트웨어가 깔린다는 얘기죠. 이 중국산 CPU랑 소프트웨어가 깔리면서 최소한 중국 시장은 이제는 중국 내부의 제품들이 차지하게 된다. 그럼 역으로 AMD나 인텔이나 다른 반도체 이런 장비, CPU 장비들은 결국 가장 큰, 그래도 엄청나게 큰 중국 시장을 잃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면서 주변 뭐 브릭스 국가들이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이나 남미나 이쪽으로 계속 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가 수출이 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이나 통신 장비가 수출이 된다고 하면은 그 시장도 이제는 미국이 뺏기게 되는 거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이런 규제를 하고 계속 제한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 계속 그거를 압박을 벗어나면서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불안한 게 뭐냐면 중국을 계속 제한을 한다. 막기 위해서 계속 막는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거를 탈압박을 하면서 계속 풀어내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는 거의 이제는 점점 미국 제품을 밀어내고 있다. 그래서 애플도 점점 밀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CPU 장비들도 밀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점점 중국 전기차들이 서서히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반도체도 이 돈과 시간, 그 다음에 인력 이런 거를 계속 투입한다고 하면은 결국 미국을 뒤쫓아서 계속 따라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미국의 힘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시장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고객들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아까 엔비디아나 반도체 급락이 조금 저는 뭔가 조금 두렵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런 계속 반도체 굴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중국 시장을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이 진출을 못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점점 걱정이 되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마저도 중국이 이제는 개발을 해서 지금 니오라는 전기차 회사도 엔비디아 칩을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구입을 하면서 3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것을 이제는 자체 칩을 개발을 해서 가격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해서 엔비디아를 따라잡겠다. 그래서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거 보면은 여기에서도 엔비디아의 매출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점점 이 제3세계나 아니면 중국 시장에서 미국 반도체가 밀려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반도체까지도 이제 미국을 만약에 중국이 뛰어넘어 버리면은 이제는 진짜 미국이 정말 큰일 나진다. 그래서 참 걱정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는 못 만드는 게 없거든요. 반도체까지 만들어버린다고 하면은 이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제조업 국가들이 거의 없어진다. 한국도 이제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제 반도체 이런 제재 때문에 점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된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굴기를 막으려고 미국이 계속 반도체 제재를 했지만 그 제재를 점점 탈압박하면서 압박을 풀어내면서 중국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뭔가 좀 점점 무서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조금 너무 미국에 몰빵을 하는 건 아니고 좀 금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만약에
미국이 일장이 안 되고 중국도 갑자기 커져서 미국과 비등비등해진다고 하면 미국의 힘이 점점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이 투자에서도 너무 미국만 계속 투자하는 거는 조금 살짝 걱정이 된다. 물론 뭐 미국이 뭐 가장 좋은 투자처이긴 하지만 뭔가 조금 이런 중국의 이런 상승과 이런 전기차 굴기도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조금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